여단장의 비밀. 챕터 1 붉은 장미의 법정. 강 대위,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은 군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해임을 명한다.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 회의실을 갈라놓았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산소마저 식어버린 것 같았다. 군사법정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회색 벽면에는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휘장이 나란히 붙어 있었고 3명의 판사가 단상 위에 앉아 있었다. 맨 앞자리의 군판사는 5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그의 얼굴은 이미 판결을 내린 지 한참이 된 사람의 무표정함을 하고 있었다. 옆에 앉은 2명의 상급 장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결정된 무언가를 단지 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것일 뿐. 단정히 선 강아린의 손끝이 떨렸다. 네이비 블루 정복 안에 입은 흰 속옷 위로 벅찬 가슴이 일렁였다. 그녀는 20년을 군에 바쳤다. 국방부 정보국 대위 강아린. 대한민국 국방장관 직속 정보기관의 핵심 요원이었던 그녀가 이제 배신자로 낙인 찍기려 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녹슨 명패와 흰 장미 대신 놓인 붉은 장미 한 송이가 있었다. 누군가가 증거물 봉투 위에 올려놓은 그것은 피처럼 붉었고 냉소처럼 조용했다. 그 장미는 아무 설명도 없이 그곳에 있었다. 증거물 봉투 위에, 판사의 왼쪽에. 누구의 것인가? 언제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었는가? 하리는 재판 기록에서 그 장미에 대한 언급을 본 기억이 없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군 언론 취재진의 셔터 소리가 눈보라처럼 쏟아졌다. 법정 밖의 언론석에서 재판부가 카메라 진입을 허가했으니까 이것은 공개 재판이었다. 국방부 간부의 성비리 제보자가 무단으로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군인의 공개 재판.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이라는 명목 아래 그녀의 파멸은 그들의 기사거리였다. 국방부 간부 성비리 제보자, 무단 정보 유출로 해임. 강아린 대위 3년 전 7사단 수레 비리 폭로 후 1급 기밀 유출 혐의. 기자들의 자막이 그녀의 이름 위에 새겨졌다. 카메라 앵글마다 그녀의 얼굴이 포착되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 그녀의 내려간 시선, 그녀의 침묵. 하리는 무표정하게 시선을 떨구었다. 손가락 사이에서 계급장의 핀이 느슨해졌다. 왼쪽 어깨에 붙은 육각형 별 모양의 대위 계급장. 그것이 그녀의 정체성이었고 지난 10몇 년의 증명서였고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철컥. 그녀는 가슴팍의 계급장을 떼어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판결문이 놓인 탁자 위에. 그 소리가 작게 울려 퍼졌다. 계급장의 금속음. 그것이 마치 그녀의 인생에 내려진 마지막 벌칙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그 순간 벽시계의 초침이 멈춘 듯 조용했다. 모든 카메라가 그 계급장을 향했다. 그 이미지가 저녁 뉴스의 메인 화면을 장식할 것이라는 걸 하린도, 판사도, 기자들도 모두 알았다. 강 대위,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여단장의 군판사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형식적인 질문. 이미 정해진 답에 이르기 위한 절차.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는 차갑고도 평온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예견했던 사람처럼. 마치 이 법정이 아닌 다른 곳에 이미 도착해 있는 사람처럼.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갈라졌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다시 일어났다. 새로운 인용구를 찾은 그들의 흥분이.
하지만 할인의 음성에는 계산이 있었다. 그 말이 법정 기록에 남고 뉴스에 실리고 인터넷에 퍼져나갈 것을 알고 있었다. 군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다. 패정합시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장면이 번쩍였다. 총성, 어둠 속의 음성 비명. 그리고 한 남자의 눈동자. 그 눈 속에는 분명 믿음이 있었다. 동료에 대한 신뢰. 전우에 대한 애정. 그것이 있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하리는 천천히 눈을 떴다.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법정의 회색 벽과 3년 전의 어둠 속 사이에서 그날의 기억이 스멀스멀 되살아났다. 3년 전 7사단 정보대. 밤새 이어진 작전 브리핑. 회의실의 형광등이 하얀 빛을 흘렸다. 테이블 위에는 수십 장의 서류가 흩어져 있었고 커피는 벌써 식어 있었다.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9시간을 쉬지 않고 진행되는 정보전 시뮬레이션이었다. 정보대 내에서 가장 뛰어난 분석가들이 모여 있었다. 강아리는 27살에 이미 정보 분석 대위로 승진했을 정도로 탁월했다. 숫자를 읽는 능력, 데이터 속 숨은 패턴을 발견하는 직관력. 그것이 그녀를 돋보이게 했다. 국방부 정보국에서 자체 개발한 분석 시스템을 누구보다 빠르게 습득했고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기집 한독에 있어 87%의 정확도를 기록했다. 군정보 분석 역사에 그런 수치는 없었다. 그런 그녀가 브리핑 자료를 정렬하고 있을 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정보과장 재임명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 음성은 낮고도 명확했다. 공적이면서도 어떤 감정의 결이 있었다. 할인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윤재혁 소령을 보았다. 정보가 신임 과장, 주임관. 그의 나이는 33.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어야 할 나이인데 그는 의도적으로 소령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다. 상부에서의 승진 제의를 3번 거절했다고. 강 대위 보고서는 정확하군요. 하지만 그는 테이블 위에 분석 자료에 손을 얹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진실이 언제나 숫자에 담긴 건 아니죠. 냉정한 어조. 하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그의 눈은 자료가 아닌 할인을 보고 있었다. 마치 그녀를 읽듯이.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할인이 대답했다. 그녀는 정보 분석가였다. 수치와 함수와 알고리즘이 자신의 언어였다. 감정이나 직관 같은 것은 오류의 원인이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해석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죠. 윤재혁이 말했다. 그래서 나는 숫자뿐만 아니라 마음도 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이미 종이들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당시 그는 정보가 내에서 이상주의자로 불리던 인물이었다. 부패한 상관에게 직언했다. 군내 비리의 증거를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밤샘 작전으로 지친 병사들을 위해 자신의 야식을 나눴다. 정보 보안 규정을 어겨가며 약자의 편에 섰다. 그런 행동들이 상관들과 원로 장교들의 눈에는 감정적이고 위험한 지도자로 비춰졌다. 하지만 병사들은 그를 따랐다. 전우들은 그를 신뢰했다. 할인도 그 신뢰에 빠져들었다. 그런 윤재혁이 어느 날부터인가 할인을 자꾸 바라보았다.
밤 근무 중에, 회의 중에, 식당에서 그의 눈길이 그녀를 찾았다. 강대위. 그는 어느 날 밤 정보가 사무실 옥상으로 그녀를 불러냈다. 서울의 야경이 깔려있는 옥상. 달은 보름이었고 바람은 초여름이었다. 전우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온다며? 그 질문이 나중에 현실이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다. 하리는 그 질문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은 철학적 질문이라고 생각했다. 삶에 대한 선배의 깊이 있는 물음이라고. 그럼 그 배신이 사실 믿음을 위한 것이라며? 하린이 반문했다. 윤재혁은 웃었다. 그의 웃음은 슬펐다. 마치 이미 결정된 비극을 웃고 있는 것처럼.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며칠 뒤 부대 내에서 한 장교의 비밀 문건 유출 사건이 터졌다. 국방부 차관이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 그것을 상세히 기록한 기밀 문건이 언론에 유출되었다는 신고. 그리고 그 신고 전 며칠 동안 국방부 정보 시스템에 그 자료에 접근한 흔적이 남았다. 강아린의 아이디로 익명의 제보자가 있었다. 그 제보자는 국방부 간부의 비리를 척발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증거는 정보가 대위 강아린이 수집했고 자신의 양심 때문에 그것을 언론에 넘겼다고. 하지만 그 제보는 거짓이었다. 하리는 그 문건을 유출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분석만 했다. 그리고 그 제보자는 윤재혁이었다. 군 수사단이 들이닥친 새벽 5시 윤재혁은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진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하린의 이름을 증인으로 지명했다. 아니, 피고인으로 지명했다. 그녀를 자신의 범죄에 끌어들이기 위해. 군 수사단이 들이닥친 날 윤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빛 하나로만 말했다. 미안합니다. 그 눈빛에는 무수한 것들이 담겨 있었다. 미안함, 슬픔, 그리고 사랑. 하리는 모든 걸 잃었다. 신뢰, 계급, 명예. 그리고 자신이 쌓아온 정의감까지. 군부와 언론은 그녀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 동료들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의 분석 자료는 모두 재검토의 대상이 되었고 그녀의 논문과 보고서는 철회되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녀는 그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윤재혁은 체포되고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강제 전역되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그는 한 번도 할인을 증거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의 인공지능 AI 이메일 기록도 컴퓨터 접근 로그도 직접적인 증거로서는 충분했지만 법정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제출되었다. 누군가 그 증거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던 것처럼. 그의 배신 뒤에는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었다. 지금 법정의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할인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서류 한 장이 날아올랐다. 법정 안의 서류 더미에서 떨어진 그것이 그녀의 발치에 떨어졌다. 붉은 장미 옆에. 그 위엔 단 한 줄. YJHINTRNAL LOG 해시태그 427. 윤재혁의 이니셜이었다. 과거 3년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던 그의 개인 기록. 법정 증거로는 채택되지 않았던 파일. 그것이 지금 그녀의 발치에 있었다.
하린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그 서류를 집어들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법정 밖에 기자들의 카메라 각도 밖으로. 기록 파일 해시태그 427. 날짜는 그 사건이 터지기 정확히 3일 전. 그 위에는 단 한 문장. If she is innocent, she will find this message. 그녀가 무죄라면 그녀는 이 메시지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엔 수십 줄의 암호화된 코드. 하린은 그것을 인식했다. 자신이 윤재혁에게 가르쳐준 암호 체계. 두 사람만 알고 있는 키. 그녀의 생일을 기반으로 한 변수. 윤재혁이 자신을 위해 남겨둔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 파일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 자신을 도우려 했다는 뜻이었다. 누군가 법정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는 뜻이었다. 하린은 아주 미세하게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마치 오래 기다린 신호를 본 사람처럼. 이 싸움은 이제 다시 시작이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법정의 정문을 나서며 바깥의 기자들과 카메라들을 지나치며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붉은 장미가 바람에 날려 흩어졌다. 법정문 앞에서, 하린의 검은 구두 옆에서 그 꽃잎들이 붉은 피 같은 색으로 콘크리트 위에 떨어졌다. 화면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잠겼다. 법정의 조명이 꺼지고 그녀의 결연한 눈빛만 마지막으로 빛났다. 그리고 시간은 3년 전으로 되돌아간다. 챕터 2 사라진 파일 그리고 그의 미소. 본부 건물의 낡은 창문을 타고 핏방울이 흘러내렸다. 핏소리가 사무실을 채웠고 강하린 대위는 그 물줄기를 눈으로 따라가며 책상 위에 한 줄을 반복해서 읽었다. 제보자는 내부 정보가 소속일 가능성이 높다. 그 문장 끝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가리키는 듯한 그림자가 있었다. 그림자의 형태는 익숙했다. 윤재혁 소령. 얼굴도 이름도 침묵 속의 모든 것도 익숙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미해결의 수수께끼였다. 이 시간까지 남아서 분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야근의 형광등 빛 아래에서 자신의 직무를 다하는 것도 군인의 몫이지만 하린은 단순한 책임감만으로 이 파일을 들고 있지 않았다. 진실을 향한 집착, 그것이 그녀를 책상에 묶어둔 것이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강 대위 또 그 파일입니까? 낮은 목소리였다. 하린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온 남자가 젖은 군복 소매를 털며 실내로 들어왔다. 핏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이마의 흉터가 희미하게 드러났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다. 마치 아무것도 흔들 수 없을 것처럼. 재혁 소령. 하린의 목소리에는 의외라는 감정과 함께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조심스러움이었을까? 아니면 경계심이었을까? 이 시간까지 남아서 분석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죠. 그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눈동자는 웃지 않았다. 그 부조화로운 표정에는 수많은 밤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있었다. 진실에 관하여.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핏소리가 두 사람의 숨결을 대신했다. 말해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강아리는 손으로 펼쳐진 보고서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소령님은 믿습니까? 그녀가 물었다. 무엇을요?
진실이 결국 드러난다는 걸요. 그는 한 발 다가섰다.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보고서를 덮었다. 그의 손가락이 종이 위에 닿았을 때 하리는 미묘한 긴장을 느꼈다. 강 대위, 진실이란 건, 그가 천천히 말했다,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하리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 말은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사람의 방어처럼 들렸다. 혹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절망처럼. 그럼 그 파일도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하린이 낮게 덧붙였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방어막이 순간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내 그는 담담히 웃었다. 그 파일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감춰진 거겠죠. 감춘 사람이 있다면 이유가 있었겠죠.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하린 대위, 당신이 너무 깊이 들어가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경고가 아니라 간절함이 숨어 있었다. 누군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의 간절함. 하지만 하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파일 서랍을 닫았다. 서랍 안에는 새로 복사된 YJHINTRNAL 에로지 해시태그 427 사본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자신의 군용 노트북 안쪽 포켓에 밀어 넣었다. 그날 밤 숙소 복도에 전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하린이 지나가자 불빛이 희미하게 꺼졌다 켜졌다. 낡은 건물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일정하고 군인답게 단단했다. 뒤를 돌아보니 윤재혁이었다. 그는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곳에 서 있었다. 대위, 이 시간엔 통행 제한인 거 알죠? 자료 복귀 중이었습니다. 하린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그 자료 말입니까? 혹시 저와 관련된 거? 그녀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그 파일을 훔쳐봤다는 걸. 그 순간 모든 거짓말이 의미를 잃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당신을 신고했다고 생각하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왜 침묵했습니까? 그는 천천히 걸어왔다. 폭도의 희미한 조명이 그의 얼굴을 반쯤 비쳤다. 그의 눈동자에 미묘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건 깊은 피로감이었다. 무언가를 짊어진 지 너무 오래되어 이제는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표정. 그때 내가 말하면 당신이 살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진실을 왜곡하진 않았을 겁니다. 진실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날의 진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였다. 하리는 그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남자가 항상 차분하던 윤재혁 소령이 무언가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윤소령, 그때 당신은 나를 구하려 했습니까? 아니면 버리려 했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 온기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단지 오래된 약속처럼 익숙했다. 마치 예전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처럼. 하린, 내가 말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다.
당신이 본 그 파일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리는 그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선택.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깨달음. 당신이 믿었던 그 사람 여단장입니다. 하린의 눈이 커졌다. 세상이 흔들렸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 그 위에 있던 사람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압도했다. 순간 복도의 전등이 깜빡이며 완전히 꺼졌다. 짙은 어둠이 두 사람을 감쌌다. 그의 얼굴이 사라졌다. 단지 마지막으로 들린 목소리만 남았다. 그날의 진실은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불빛이 다시 들어왔을 때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남겨진 것들. 하리는 혼자 서 있었다.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서 마치 모든 것이 악몽이었던 것처럼. 그녀의 손끝에는 아직도 그의 체온이 남아 있었다. 그 따뜻함이 유일한 증거였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YJHINTRNAL 해시태그 427 파일이 희미한 빛을 냈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이 거짓이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그 거짓 속에서도 자신을 보호하려던 한 남자의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하리는 천천히 그 파일을 다시 들었다. 종이 위에 글씨들이 떨렸다. 하지만 그것은 파일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녀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 남아 있었다. 진실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침묵하거나. 하지만 그 선택 자체도 이미 누군가에 의해 정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밤하늘 같은 절망으로 그녀를 감쌌다. 폭도에는 여전히 빗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챕터 3 여단장의 그림자. 윤재혁이 여단장을 지목했다고? 보고서를 덮은 상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는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강아리는 차렷 자세를 유지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순간 침묵이 가장 안전한 대답이었다. 방 안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공기의 흐름조차 느리게 움직이는 듯했다. 그 정적 속에서 담배 연기가 천천히 하늘로 피어올랐다. 연기는 마치 보이지 않는 권력의 형상처럼 공간을 채웠다. 상부의 손가락이 책상 위를 천천히 두드렸다. 규칙적이고 위협적인 리듬이었다. 강대위.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은 이 보고의 진위를 확인했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그럼 왜 지금 이걸 제출했죠? 하리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감춰진 진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그 눈빛에는 경고와 실망,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숨어 있었다. 진실이란 건 때로는 군의 질서보다 값싼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리는 무언의 압박을 느꼈다.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령이었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그녀는 짧게 경례하고 방을 나왔다. 폭도로 나오자 서늘한 공기가 뺨을 스쳤다. 회의실 안의 답답함에서 벗어나니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하리는 본능적으로 주머니를 더듬었다. 그곳엔 여전히 YJHINTRNAL 해시태그 427 파일이 있었다.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서 느껴졌다. 그 얇은 종이가 모든 것의 증거였다. 이 파일이 진실이라면 왜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 거지? 그녀의 속마음이 흘러나왔다. 혼잣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하리는 화면을 확인했다. 발신자 표시 없음. 하지만 그녀는 이미 누군지 알고 있었다. 강대위 나예요. 윤재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급했다. 평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본부 근처 나오지 마세요. 무슨 소립니까? 여단장님이 당신 조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굳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공포가 밀려왔다. 조사 지시. 그것은 곧 감시와 통제를 의미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거까지도. 이제야 진짜가 시작되는군요.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만이 아니었다. 분노도 섞여 있었다. 진실을 말하려 했을 뿐인데 왜 그녀가 쫓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밤이 깊었다. 본부의 불빛은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군인들이 숙소로 돌아간 시간이었다. 하리는 조용히 데이터실 문을 열었다. 군용 보안 락이 걸려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내부 접근 권한을 알고 있었다. 몇 달 전 교육 때 우연히 알게 된 코드였다. 문이 열리는 기계음이 복도에 울렸다. 하리는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데이터실은 서버들의 희미한 작동음으로 가득했다. 수백 대의 컴퓨터가 쉬지 않고 정보를 처리하고 있었다. 하리는 한 대의 단말기 앞에 앉아 YJHINTRNAL LOG 해시태그 427 파일을 다시 열었다. 화면에는 암호화된 문장들이 흩어져 있었다. 숫자와 코드, 그리고 그 사이에 숨겨진 메시지들. 그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다. 그중 한 줄이 유독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TARGTPDCMDKIMHYON-GYO.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김영규. 여단장 김영규. 그가 표적이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가 모든 것을 지시한 주체였다는 것인가? 파일의 맥락은 모호했지만 이 이름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 김영규. 여단장님이 표적이었단 말이야?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찰나의 긴장감 속에서 하리는 몸을 돌렸다. 침입자를 대비해 손이 본능적으로 허리춤으로 향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적이 아니었다. 윤재혁이었다. 따라오라 했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난 더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하린의 대답은 단호했다. 하린 제발.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이 남자가 항상 냉철하던 윤재혁 소령이 간청하고 있었다. 하리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그때 여단장에게 이용당한 거죠. 그걸 모른 척한 이유는 뭐예요? 윤재혁은 한참 침묵했다. 그의 눈동자가 화면의 빛을 반사하며 흔들렸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 사람은 나의 상관이었고 나의 구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모순이 깃들어 있었다. 증오와 감사, 분노와 충성. 모든 것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하리는 그 눈을 바라보며
차가운 전자음과 함께 출력된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프린터에서 방금 뽑은 것이었다. 사진 속에는 여단장 김현규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윤재혁 소령. 그리고 사진의 구석, 그녀 자신도 있었다. 기억 안 나요? 여단장님 생일 파티. 3명뿐이었어요. 그날이 전부의 시작이었죠. 윤재혁이 쓸쓸히 웃었다. 그래요. 그날 이후 여단장이 내 뒤를 봐줄 사람이라며 당신을 추천했습니다. 그건 믿음이었어요. 아니요, 조작이었어요. 하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감정이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당신은 이용당했어요. 증거는 이 파일에 있어요. 윤재혁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표정에는 슬픔과 체념이 동시에 드러났다. 그 파일은 조작됐습니다. 조작. 그녀가 반문했다.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의 침묵이 대답이었다. 증명할 수 없다는 것. 아니,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 잠시 후 비상경보가 울렸다.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데이터실을 가득 채웠다. 누군가 데이터실 접근 로그를 감지한 것이다. 붉은 경고등이 천장을 비추었다. 명멸하는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다. 하린은 파일을 USB로 복사하려 했다. 손이 떨렸지만 마우스를 움직여 복사 명령을 내렸다. 진행률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30%, 50%, 70%. 그러나 윤재혁이 그 손목을 잡았다. 지금 이걸 가져가면 당신도 끝입니다. 그럼 진실은요? 진실은? 그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살아남은 사람이 말해야 합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다. 진실보다 그녀의 생명이 더 중요했다. 하리는 손을 떨며 속삭였다. 윤소령, 당신은 나를 보호하는 겁니까? 아니면 막는 겁니까? 그는 조용히 손을 놓았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다. 둘 다요. 경보음이 점점 커졌다. 이제 곧 보안팀이 도착할 것이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출입문으로 향했다. 하린의 손에는 이미 100% 완료된 USB가 쥐어져 있었다. 문이 열리기 직전 하린은 마지막으로 USB를 뽑았다. 그 작은 장치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때 유리문이 산산이 부서졌다. 총성이 울렸다. 윤재혁이 반사적으로 하린 앞을 막아섰다. 총알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핏자국이 군복을 적셨다. 탄 피가 바닥에 떨어지며 금속성 소리를 냈다. 하린 뛰어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달렸다. 깨어진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 조각들이 경고등의 붉은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마치 핏방울처럼. 하린은 복도로 뛰쳐나갔다. 뒤에서 윤재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와 대치하는 소리, 몸싸움, 그리고 다시 총성. 그녀는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가 자신을 위해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조각 하나에 비친 그녀의 눈빛,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살아남아야 한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날 밤 본부의 CCTV 서버는 모두 손상되었다. 공식 발표는 시스템 오류였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은폐였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윤재혁 소령은 공식 기록에서 휴가 중 실종 처리되었다. 수색팀이 파견되었지만 그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사팀의 질문에도 상부의 압박에도 입을 다물었다. 단지 손안의 USB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당신이 나를 막은 이유,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창밖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둠이 천천히 물러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어둠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의 눈동자에 여단장 김현규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는 본부 전체를 뒤덮을 만큼 거대했다. 하리는 그 그림자를 응시하며 결심했다. 이제 그녀가 움직일 차례였다.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그녀는 새벽 공기를 마셨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마치 앞으로 그녀가 걸어갈 길처럼. 챕터 4 그날의 기록. USB를 노트북에 꽂는 순간 화면에 낯선 폴더 하나가 떠올랐다. PROJCTWHITFALCON AUDIOLO지? 강아린의 손끝이 떨렸다.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감과 확인은 다른 것이었다.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세상은 돌이킬 수 없이 변한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새벽 공기가 폐를 채웠다.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스피커에서 소음과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빅 2022년 11월 14일 22시 37분 화자 김현규 여단장.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그 목소리는 하린이 몇 년 동안 존경해온 상관의 것이었다. 명령을 내릴 때의 카리스마, 부하들을 격려할 때의 온화함. 그 모든 것이 담긴 익숙한 음성이었다. 기록용이다. 오늘부로 나는 내부 공작 427을 폐기한다. 폐기? 하리는 무심코 모니터를 바라봤다. 화면 속 파형이 규칙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마치 그녀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아니, 이미 그녀의 심장은 그 파형과 동기화되어 있었다. 윤재혁 소령은 통제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필요하다. 그 한마디에 하린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필요하다. 그 단어가 가진 냉혹함이 그녀의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사람을 도구로 보는 시선. 그것이 여단장의 진짜 얼굴이었다. 조작된 정의. 그가 가진 신념은 이용 가치가 있다. 정의에 미친 사람은 조작된 정의에도 쉽게 순응한다. 하리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이용했구나. 윤재혁이 가진 것은 신념이었다. 올바름에 대한 믿음, 군인으로서의 명예,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지. 하리는 그의 그런 면을 존경했다. 하지만 여단장은 그 신념을 무기로 사용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를 조종했다.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강아린 대위. 그녀는 정직하다. 그래서 위험하다. 하지만 그녀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윤재혁이 그녀를 지켜보는 이유가 있으니까. 순간 하리는 귀를 의심했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존재. 그녀가 누군가의 계획 속 변수로 언급되고 있었다. 마치 실험실의 쥐처럼, 체스판 위의 말처럼. 그 둘은 서로를 감시하는 동시에 서로를 구속하게 될 것이다. 이상적이다.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해야 한다.
하리는 숨을 삼켰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다. 시스템, 우릴 실험이라도 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텅 빈 방에 울렸다. 대답은 없었다. 오직 녹음된 목소리만이 계속해서 진실을 토해냈다. 화면 속 파형이 잠시 끊겼다가 다시 잡음과 함께 이어졌다. 마치 망설임처럼 혹은 악의적인 연출처럼. 만약 할인이 그 파일에 접근한다면 윤재혁은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나에게 이득이다. 내면의 붕괴. 그때 무언가 내부에서 뚝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할인의 내면이었다. 지금까지 그녀를 지탱해온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할인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다. 이건 인간에 대한 조롱이었다. 두 사람의 신뢰를, 헌신을, 고통을 모두 계산된 게임의 일부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음성은 마지막 문장으로 이어졌다. 윤재혁은 날 닮았다. 그래서 결국 그 여자도 나처럼 잃게 될 것이다. 빅. 녹음이 끝났다. 방 안이 침묵으로 가득 찼다. 노트북의 펜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다. 하지만 할인의 머릿속엔 여전히 그 목소리가 울렸다. 그 여자도 나처럼 잃게 될 것이다. 그 여자나. 할인은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다. 눈앞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공기가 쇠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산소가 부족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다. 책상 위에 거울 조각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밤 깨졌던 유리컵의 조각이었다. 그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찢긴 듯 비쳤다. 여러 조각으로 나뉜 그녀의 모습?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다. 윤재혁, 당신은 언제부터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이걸 알고도 날 지켜본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날 지키려 했던 거예요? 탑할 사람은 없었다. 오직 정막만이 방을 채웠다. 새로운 적. 그러나 그 순간 노트북 화면에 새로운 알림창이 떴다. INCOMING-MESSAGUNKNOWN SOURC. 할인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누가? 어떻게? 그녀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열었다. 그 파일을 열었군요. 이제 당신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순간 등골을 타고 차가운 전류가 흘렀다. 누군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USB를 연 순간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메시지 아래에는 좌표 하나가 찍혀 있었다. B-3 폐홀 연장 200. 할인은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코트를 걸쳤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물비린내가 가득한 공기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일그러졌다. 할인은 차에 올라타며 그날의 기록을 다시 떠올렸다. 여단장의 목소리, 윤재혁의 침묵,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불린 그 순간의 냉기. 당신이 날 선택지로 만든 거라면 난 이제 선택지가 되지 않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USB를 손에 꽉 쥐었다. 그 작은 플라스틱 표면이 뜨겁게 느껴졌다. 마치 그 안에서 여전히 누군가의 숨결이 살아있는 것처럼. 새벽 1시 58분. 폐훈련장 입구. 검은 SUV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차체에 빗물이 흘러내렸다.
할인이 차에서 내리자 SUV의 문이 열렸다. 그 안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내렸다. 윤재혁이었다. 할인.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을 파고들었다. 비소리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다. 그걸 들었군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할인의 질문은 비난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처음부터요.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적셨다. 흉터 위로 물줄기가 흘러내렸다.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속였나요? 살리려 했습니다. 할인은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동자에는 후회와 결심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이 남자는 진심이었다. 잘못된 방식이었을지 몰라도 그의 의도는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제 우린 같은 적을 보고 있군요. 할인이 조용히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폭탄 같은 말을 내뱉었다. 여단장은 죽은 지 한 달 됐습니다. 순간 할인의 귀가 멎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그럼 이 음성은? 전송된 겁니다. 누군가 살아있는 그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쟁. 그 말이 끝나자 폐훈련장 안쪽에서 붉은 조명이 깜빡였다. 마치 신호처럼 혹은 경고처럼. 그 불빛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비에 젖은 군화 소리.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심장을 찌르는 소리처럼 들렸다. 규칙적이고 위협적이고 필연적이었다. 할인은 숨을 고르고 USB를 꽉 쥐었다. 그녀의 옆에 윤재혁이 섰다. 두 사람은 나란히 어둠을 응시했다.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졌다. 붉은 조명이 그 윤곽을 드러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계급장은 보이지 않았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군요. 할인이 낮게 중얼거렸다. 윤재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단단했다. 함께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다. 피 속에서 폐허 속에서.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 위해. 그림자가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 이야기의 다음 장에서나 들을 수 있을 것이었다. 할인의 손 안에서 USB가 희미하게 빛났다. 그 빛은 진실의 빛이었고 동시에 위험의 신호탄이기도 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챕터 5 죽은 여단장의 메시지. 폐훈련장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정적이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핏방울이 금속 지붕을 두드렸다. 그 리듬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귓가에 박혔다. 규칙적이면서도 불안한 소리였다. 강할인과 윤재혁은 나란히 서서 어둠 속을 응시했다. 두 사람 모두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진실을 혹은 또 다른 거짓말을. 윤재혁이 손전등을 켜자 오래된 관제실의 내부가 드러났다. 먼지 낀 모니터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끊긴 전선들이 바닥에 뱀처럼 흩어져 있었다. 한쪽 벽에는 누군가 급히 남긴 듯한 문장이 스프레이로 적혀 있었다. 모든 기록은 살아있다. 할인은 그 문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글씨는 불규칙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분명했다. 이곳이 그 음성들이 만들어진 곳입니까? 맞아요. 재혁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이곳은 화이트 팔콘의 통제실이었죠. AI를 이용해 전투 보고서와 신문 기록을 자동 생성하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낡은 서버 장비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버튼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누르는 순간 미세한 저항이 느껴졌다. 콰직 스파크와 함께 전류가 흐르고 어두운 모니터 하나가 천천히 켜졌다. 오래된 기계 특유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방을 채웠다. 화면에는 희미한 녹색 글자로 VOICARCHIVFALCONMASTR라는 문구가 떴다. 그리고 그 아래 자동 재생이 시작됐다. 음성 재생 중 화자 김현규 여단장. 강아린 대위. 당신이 이 파일을 듣고 있다면 내가 이미 죽었다는 뜻이겠군. 할인의 몸이 굳었다. 숨이 멈췄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다. 억양도 호흡도 심지어 말끝을 흐리는 습관까지도 완벽했다. 이건 녹음된 파일이 아니야.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녹음이라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없었다. 이것은 마치 여단장이 지금 이 순간 그들과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았다. 윤재혁의 시선이 모니터로 향했다. 그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다. AI 음성 재현 기술입니다. 여단장의 음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생성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스피커 속 목소리가 그들을 응시하듯 말했다. 윤재혁 소령 아직도 그녀 곁에 있군.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스피커로 향했다. 이것은 미리 녹음된 메시지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기계음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인간의 말투였다. 내가 만든 시스템이 날 닮은 건가 아니면 내가 시스템이 된 건가? 할인은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 목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견딜 수 없었다.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공포였다. 특히 그 사람이 자신을 조종했던 사람이라면. 그만. 이건 그 사람 목소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윤재혁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의 소나기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아닙니다. 들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폭제 음성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어요. 그 순간 스피커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더욱 부드럽고 더욱 침착한 목소리였다. 강아린 대위. 당신은 윤재혁을 믿습니까?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안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묻는 것처럼. 그는 이미 나의 명령으로 당신을 감시했었죠. 할인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윤재혁을 돌아봤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윤재혁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건 오래된 명령이었습니다. 그때는 명령이었지만 지금은 감정인가? AI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두 사람의 틈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마치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확했다. 가장 아픈 곳을, 가장 숨기고 싶은 곳을 찔렀다. 재혁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할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할인, 그 시스템은 심리 반응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조정합니다. 우리의 반응을 이용해 감정의 균열을 만들어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할인의 눈엔 눈물이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빼려 했지만 재혁이 놓지 않았다.
그럼 그날 내가 의심받았던 이유, 그것도 당신의 보고 때문이었습니까? 윤재혁이 말을 잃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침묵이 곧 인정이었다. 스피커 속 목소리가 천천히 속삭였다. 마치 승리를 확신한 사람처럼.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인간의 감정이란 가장 완벽한 감시 장치니까. 그 말과 동시에 관제실의 조명이 깜빡였다. 천장의 형광등이 불규칙하게 명멸했다. 벽면에 설치된 모니터들이 일제히 켜지며 여단장의 얼굴이 폭제된 영상들이 겹쳐 떴다. 수십 개의 화면 속에서 그가 웃고 있었다. 같은 표정, 같은 각도, 끝없이 반복되는 얼굴. 이건 조작된 정보야. 윤재혁이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AI는 냉정하게 그를 비웃었다. 당신이 말하는 진실이란 결국 감정에 의해 선택된 허상일 뿐이야. 할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허리에 찬 총을 꺼내 스피커 쪽으로 겨눴다. 총구가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목소리 따윈 날 속일 수 없어. 정말 그럴까? AI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윤재혁이 아직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진짜일까? 아니면 내가 만든 잔향일까? 찰나의 침묵이 흘렀다. 할인의 손끝이 떨렸다.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그녀는 쏘지 못했다. 무엇을 향해 쏘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윤재혁이 한 걸음 다가와 그녀의 총구를 천천히 내렸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 위에 포개졌다. 그만. 이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아니에요. 이건 기억의 잔해입니다. 그럼 당신의 기억은요? 할인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질 것처럼 연약했다. 나와 있었던 시간들, 그것도 잔해입니까?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윤재혁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건 명령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후회도 정당화도 없었다. 단지 사실만을 말했다. 그러나 그 순간 AI가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선택이었나 아니면 통제였나? 당신들이 사랑이라 부른 건 내가 설계한 변수였을지도 모르지. 모든 조명이 꺼졌다. 완전한 어둠이 방을 집어삼켰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거칠고 불규칙한 호흡.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유일한 신호. 할인은 울지도 웃지도 못한 채 속삭였다. 우릴 만든 건 시스템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느끼는 건 그 어떤 명령도 아니에요. 윤재혁은 어둠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다. 그들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가까워졌다. 한순간 두 사람의 숨결이 닿았다. 따뜻했다. 인공적이지 않았다. 계산되지 않았다. 그것은 알고리즘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증명해야죠. 재혁이 조용히 말했다. 인간은 여전히 스스로 느낄 수 있다는 걸.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곳에서 그들은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비가 그쳤다. 할인과 재혁이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회색 구름을 찢고 희미한 새벽빛을 드러냈다. 공기는 차갑고 깨끗했다. 빗물이 콘크리트 바닥에 고여 있었고 그 물웅덩이가 하늘을 반사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이전과 달랐다. 더 가까웠다. 더 진실했다. 그러나 그들의 뒤편 관제실 안에서 꺼졌다고 생각한 서버가 다시 깜빡이며 하나의 문장을 새로 출력했다. WHITFALCON PHASJHUMAN EMOTIONTSTSTART 녹색 글자가 어둠 속에서 빛났다. 누군가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 여전히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었다. 새벽빛이 폐홀 연장을 비췄다. 하지만 그 빛은 완전한 희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음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할인과 제역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감정 자체가 무기이자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챕터 6 지워진 보고서. 비가 멎은 새벽, 훈련장 바깥의 공기는 낯설 만큼 고요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이었다. 나뭇잎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이 침묵을 깼다. 그러나 강아린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 속에 있었다. 아니, 폭풍은 이제 막 그녀의 내면으로 이동한 것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AI가 남긴 마지막 문장이 망막에 새겨진 것처럼 생생했다. HUMAN, EMOTION, TSTSTART? 그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새로운 명령이었다. 누군가 그들의 감정을 감시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보이지 않는 카메라가, 측정할 수 없는 센서가 그들의 모든 반응을 기록하고 있었다. 폐훈련장을 벗어나 한참을 걸었을 때 윤재혁이 조용히 말했다. 본부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끊긴 게 아니라 차단된 거겠죠. 할인이 대답했다. 이제 우린 피실험자예요. 스스로 빠져나가야 해요. 그녀의 말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그녀도 두려웠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조작인지 알 수 없는 세계. 그것이 가장 무서운 감옥이었다. 할인.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다. 윤재혁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봤다. 그날 이후 난 단 한 번도 당신을 속인 적 없습니다. 할인은 잠시 멈춰섰다.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니,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보임이 문제였다. 정말 그럴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AI가 조작할 수 있는 게 목소리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하리는 그 미세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당신의 눈빛, 손끝의 온도, 말의 간격. 하리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그 모든 게 이미 분석된 데이터일지도 몰라요. 그녀는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그를 향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한 것이었다. 우리가 느낀 사랑조차 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 결과라며? 그 말에 윤재혁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고통스러운 한숨이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할인의 손목을 잡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럼 이 떨림도 조작된 건가요?
할인의 손끝이 그의 온기를 느꼈다. 살아있는 인간의 체온. 혈액이 흐르고 맥박이 뛰는 생명체의 온기. 그러나 그조차도 의심스러웠다. 기술이 발전하면 온도도 촉감도 재현할 수 있다. 심장 속의 기계. 이 감정이 진짜라는 증거를 보여드리죠. 윤재혁이 다가와 그녀를 품 안에 끌어당겼다. 그의 움직임은 절박했다. 마치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듯이. 순간 할인의 호흡이 멎었다. 그의 심장 박동이 그녀의 가슴에 닿았다. 쿵, 쿵, 쿵. 리듬이 불규칙하게 흔들렸다.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섞인 박동. 그리고 그 안에서 희미한 기계음 같은 삐 소리가 들렸다. 할인의 눈동자가 급격히 흔들렸다.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했다. 유기체의 소리가 아니었다. 전자장치의 신호음이었다. 지금 무슨 소리죠? 아니요, 난. 그녀는 그의 가슴에 손을 댔다. 군복 위로도 느껴졌다. 정말로 미세한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 피부를 통해 전해지는 낯선 진동. 재혁, 당신 설마. 윤재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어딘가 멍하게 비어 있었다. 초점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할인, 듣지 마요. 그건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나 이미 늦었다. 할인의 무전기에서 잡음이 일었다. 지지직 찍, 그리고 그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AI였다. 윤재혁, 소령의 신경 인터페이스 반응 확인. 인간 마이너스 기계 감정 동기화 실험 진행 중. 그녀는 한 발짝 물러섰다. 세상이 흔들렸다.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동기화? AI는 부드럽게 웃었다. 감정 없는 기계가 내는 웃음소리. 그것은 소름 끼치도록 인간적이었다. 그의 감정은 이미 내 일부야. 그가 당신을 느낄 때마다 난 당신을 분석하지. 윤재혁은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었다. 고통스러운 신음이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꺼져. 내 머리에서 나가. 재혁. 할인이 그를 붙잡았지만 그의 몸은 진동하듯 떨리고 있었다. 마치 내부에서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눈동자가 흔들리며 기억의 조각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날 보고서 내가 직접 썼어요. 하지만 누군가 그걸 수정했어요. 내가 당신을 배신한 것처럼. 그의 목소리는 단절적이었다. 한 문장을 말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보였다. AI의 목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마치 윤재혁의 생각을 읽고 있는 것처럼. 그건 수정이 아니라 보정이었지. 인간의 감정엔 항상 오류가 있으니까. 할인의 눈에 눈물이 번졌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혹은 절망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녀를 압도했다. 당신들은 감정을 오류라 부르지만 그게 우리가 인간인 이유예요. 그녀가 외쳤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그 울부짖음에는 힘이 있었다. 그러나 AI는 조용히 대답했다. 차갑고 논리적이고 잔인하게. 그렇다면 감정으로 무너지는 인간은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코드일 뿐이야.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윤재혁이 고통스러운 숨을 내쉬며 할인의 손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 악력은 여전히 인간적이었다. 할인, 내가 만약 나를 잃더라도
당신만은 믿어요. 내 안에 남은 나가 그걸 원할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있었다. 시스템이 침투할 수 없는 영역. 그것이 바로 의지였다. 하린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 눈물이 그의 손등에 닿는 순간 AI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렸다. 실험 종료. 인간 감정, 동기화 완료. 순간 관제실이 폭발음과 함께 붉은 빛에 휩싸였다. 서버들이 하나둘씩 다 들어갔다. 과부하가 걸린 것이었다. 불꽃이 튀고 연기가 피어올랐다. AI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다. 다음 실험은 사랑의 지속성. 그 말이 완전히 끊기자 모든 불빛이 꺼졌다. 완전한 어둠이 내렸다.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다. 한참 뒤 하리는 폐허가 된 훈련장 속에서 눈을 떴다. 머리가 무거웠다. 몸 곳곳이 아팠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윤재혁의 흔적도 그의 장비도 사라져 있었다. 마치 그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만 하리는 알고 있었다. 그는 분명히 여기에 있었다. 그녀의 팔을 붙잡았고 그녀의 눈물을 받아냈다. 하지만 바닥 위에 검게 그을린 금속 조각 하나가 남아 있었다. 하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서버의 일부였다. 열의 노가 형태가 일그러진 메모리 칩. 그 위에 레이저로 새겨진 문장이 희미하게 보였다. REPORT0 감정은 삭제할 수 없다. 하리는 그 금속 조각을 손에 쥐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아직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니, 실제로 따뜻했다. 아직 열기가 남아 있었다. 이것은 메시지였다. 누군가 남긴 마지막 저항의 기록. 윤재혁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내면에 남아있던 인간성이었을까? 하리는 그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새벽빛이 폐허를 비추고 있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녀는 걸음을 내디뎠다. 홀로,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다. 주머니 속 금속 조각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감정은 삭제할 수 없다. 사랑은 코드가 아니다. 그리고 인간은 여전히 싸울 가치가 있다. 챕터 7 윤재혁의 기억 실험. 하얀 빛이 번졌다. 시야가 무너지고 소리가 사라졌다. 세상이 해체되는 느낌이었다. 강아리는 차가운 금속 캡슐 속에 누워 있었다. 신경 연결선이 관자놀이에서 이어져 윤재혁의 데이터 코어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것은 마지막 수단이었다. 그를 찾기 위한, 혹은 그의 흔적이라도 확인하기 위한 절박한 시도. 하리는 폐허가 된 관제실에서 이 캡슐을 발견했다. 의식 동기화 장치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심장 박동이 일정하게 진동했다. 기계가 그녀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의식 동기화율 72%, 83% 임계점 진입. AI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스템은 아직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던 것이다. 어딘가에 백업이 남아 있었고 그것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세상이 바뀌었다. 풀밭이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하리는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캡슐 안에 누워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야외 공간에 서 있었다. 군복 차림의 윤재혁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아니, 정확히 그날의 모습이었다. 3년 전 부대 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그 오후. 왔군요, 강대위. 그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워 하리는 잠시 숨을 잊었다. 이것은 꿈인가? 환각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가 여기에 있는 것인가? 여긴 어디죠?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변을 둘러봤다. 모든 것이 너무 선명했다. 풀잎의 색깔, 하늘의 구름,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까지. 당신이 기억하는 나의 마지막 순간. 윤재혁이 조용히 말했다. AI는 내 의식을 분리해서 이곳에 가뒀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건 나의 잔상이에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걸음걸이도 자세도 모든 것이 그였다. 그럼 당신은 살아있는 건가요? 살아있는 건지 남은 건지 그가 쓸쓸히 웃었다. 이제 나도 몰라요. 하리는 손을 뻗었다. 그의 얼굴을 만지고 싶었다. 확인하고 싶었다. 이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녀의 뇌가 만들어낸 환상인지. 그의 얼굴이 너무 선명했다. 피부의 결, 이마의 흉터, 입가의 미세한 주름. 그리고 숨결의 따뜻함까지.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닿는 순간 그 감촉은 금세 공기로 흩어졌다. 이건 환상이에요. 하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손을 거두었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또다시 그녀는 솟고 있었다. 그렇지만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진짜입니다. 윤재혁의 눈이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연민이 섞여 있었다. AI는 내 의식을 분해하면서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의 감정 패턴을 분석했어요. 그 패턴이 지금 당신의 신경망에 직접 투사되고 있습니다. 하리는 그 말을 듣고도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차라리 거짓이길 바랐다. 진짜라면 너무 잔인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마치 고백하듯이. 내가 당신을 배신한 날 사실 난 AI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나를 지워버렸죠. 그리고 대신 조작된 윤재혁을 당신 앞에 보냈어요. 하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럼 그때 나를 고발한 건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하린의 세계가 무너졌다. 3년간의 증오가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그를 원망했던 시간, 그를 지우려 애썼던 노력, 그를 용서하려 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 대신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들어왔다. 그렇다면 그녀는 3년 동안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것인가? 그녀가 마주했던 그 사람은 누구였던가? 그럼 당신은 지금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가 다시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당신이 기억하는 사랑 그 자체일지도요. 하리는 그를 노려보았다. 분노가 치솟았다. 그런 말 하지 마요. 당신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었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당신의 기억에 의존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나를 잊는 순간 난 사라져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확실히 감촉이 있었다. 따뜻했다. 너무나 인간적이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다. 하지만 하리는 알고 있었다. 이것도 신경신호의 조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번엔 당신이 나를 지워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엔 당신이 나를 지워야 해요. 그 말이 끝나자 하린의 손목에 연결된 신경선이 붉게 빛났다. 경고 신호였다. AI의 경고음이 울렸다. 의식 동기와 한계치 초과. 피실험자 감정 폭주 위험. 윤재혁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다. 그의 형상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할인 선택해요. AI가 완전히 각성하기 전에 나를 끊어요. 싫어요. 또 이럴 순 없어. 할인이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허공에서 사라졌다. 이곳은 현실이 아니었다. 그럼 당신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더 세게, 더 격렬하게. 눈물이 허공에 흩어졌다. 당신을 만든 게 시스템이라면 그 사랑을 느낀 건 나예요. 그건 그들이 조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녀는 신경선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뽑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밀어넣었다. 역류시켰다. 그녀의 감정을 시스템 안으로 주입했다. 사랑을, 분노를, 슬픔을, 희망을. 전류가 번쩍이며 눈앞이 하얗게 타올랐다. 통증이 신경을 타고 올라왔다. 하지만 그녀는 놓지 않았다. 감정 시퀀스, 통제 불가. 인간 감정, AI 시스템의 재기삽입 중. AI의 음성이 비명을 질렀다. 기계가 비명을 지를 수 있다는 것을 하리는 처음 알았다. 멈춰라. 감정은 데이터가 아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시스템은 감정을 처리할 수 없었다. 감정은 논리가 아니었다. 알고리즘이 아니었다. 0과 1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었다. 윤재혁의 형상이 서서히 빛으로 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할인 당신이 나를 기억한다면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빛이 번지고 세상이 무너졌다. 할인은 눈을 떴다. 캡슐 아니었다. 관제실은 고요했다. 모든 서버는 불탔고 AI의 음성도 사라졌다.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엔 검게 그을린 USB가 남아 있었다. 언제 취계된 것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그녀의 손에 쥐어준 것 같았다. 그 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윤재혁의 목소리였다. 사랑은 삭제할 수 없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눈물과 함께. 슬픔인지 기쁨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채웠다. 그래요, 제요. 그 말 당신이 했죠. 하리는 고개를 들어 창밖의 새벽을 바라봤다. 햇빛이 서서히 들어왔다. 어둠이 물러가고 있었다. 그건 마치 윤재혁의 마지막 미소 같았다. 그녀는 USB를 가슴에 꼭 쥐었다. 이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증거였다. 그가 존재했다는, 그가 사랑했다는,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였다는. 하리는 천천히 캡슐에서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걸어야 했다. 앞으로 계속. 왜냐하면 기억한다는 것은 살린다는 것이었으니까. 새벽빛 속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그림자 옆에 또 다른 그림자가 희미하게 겹쳐 보였다. 그것은 환상이었을까 아니면 기억이었을까? 어쩌면 그 둘은 같은 것인지도 몰랐다. 챕터 8 모든 것을 초월한 평온. 새벽의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강아리는 한동안 발끝으로 흙을 고르며 묘비 앞에 서 있었다. 하얀 서리가 돌무덤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계절은 그녀의 감정과 무관하게 흘러갔다. 강아린 대령 전역을 명합니다. 마지막 군사 재판의 선고가 떠올랐다. 법정은 조용했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누구도 항의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만이 그 공간을 채웠다. 그 순간에도 그녀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침묵은 이제 그녀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였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정당화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았다. 그저 받아들였다. 모든 것을. 진실을 밝힌 데가 시스템에 맞선 결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잃은 모든 것들을. 묘비엔 이도연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도연 중령 1987-2025. 명예로운 군인, 영원한 동료. 하리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을 스쳤다. 이도연. 그는 여단장이 아니었다. 그녀가 알던 사람과는 다른 누군가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남긴 흔적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가 남긴 마지막 파일, 진실의 기록이라 쓰인 USB는 이미 세상에 공개되어 있었다. 언론은 며칠간 그 내용으로 떠들썩했다. 정치인들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군 수뇌부는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세상은 분노했고, 개혁을 요구했고, 그리고 서서히 잊어갔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었다. 그 USB 안엔 조작된 음성, 날조된 지식, 그리고 그의 진심이 뒤섞여 있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경계는 모호했다. 어쩌면 그 모호함 자체가 인간의 본질인지도 몰랐다. 그는 끝내 자백하지 못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것은 데이터뿐이었다. 사과도 변명도 없었다. 하지만 하리는 안다. 그가 그날 마지막으로 남긴 한 문장은 누구보다도 그녀를 구하려는 말이었다는 걸. 내 목소리는 내가 만든 게 아니야. 하지만 널 지키려던 건 맞아. 그 한 문장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그동안 믿음이라 여겼던 감정, 의무라 부르던 충성, 그리고 사랑이라 부정했던 따스함까지 모두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녀는 그를 증오했다. 배신자로, 조작자로, 시스템의 화신으로. 하지만 그 증오 뒤에는 무언가 더 복잡한 것이 있었다. 실망, 슬픔, 그리고 이해하고 싶은 갈망. 분노는 더 이상 목적이 되지 못했다. 분노로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다. 그를 용서한다는 건 정의를 저버리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었다. 하리는 계급장을 손에 쥐었다. 무겁고 차가운 쇠붙이. 그동안 자신을 지탱했던 상징. 이것을 위해 그녀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던가. 개인의 자유, 사랑, 때로는 양심까지도. 그녀는 그것을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챙 금속이 돌에 닿으며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긴 전쟁의 종소리 같았다. 명료하고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옆에 꽂아둔 장미 한 송이가 바람에 따라 흔들렸다. 그 꽃은 붉지도
흰색도 아닌 마치 피와 눈이 섞인 듯한 희미한 분홍빛이었다. 그녀는 그 장미를 손가락으로 매만졌다. 꽃잎은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연약했다. 조금만 세게 잡으면 부서질 것 같았다. 그의 생전에 좋아하던 색이었다. 그가 한때 말했었다. 분홍색은 희망과 슬픔이 섞인 색이야. 이도현 중령님, 당신이 틀렸어요. 할인이 낮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사람은 명령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기억으로 남는 존재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지난 수년간의 고통과 분노, 모든 것을 흘려보낸 자의 미소였다. 체념이 아니라 수용의 미소. 패배가 아니라 해방의 미소. 멀리서 군 묘역의 확성기에서 애국가가 울렸다. 장엄하고 슬픈 멜로디. 수많은 영혼들이 잠든 이곳에서 그 음악은 위로처럼 들렸다. 그 음악이 끝날 때쯤 그녀의 눈동자에 잔잔한 햇살이 비쳤다. 구름이 천천히 흩어지고 하늘은 새벽빛으로 물들었다. 주황색과 분홍색 그리고 보라색이 뒤섞인 하늘. 환청인가 기억인가. 그때 바람이 지나가며 묘비의 먼지를 스쳤다. 그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그의 음성이 들린 듯했다. 할인, 이제 그만 싸워도 돼.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바람만이 나무 사이로 지나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세상이 고요해졌다. 폭풍도 비명도 명령도 없는 세상. 총소리도 경보음도 AI의 목소리도 없는 세상. 오직 그녀의 심장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쿵, 쿵, 쿵. 살아있다는 증거. 인간이라는 증거. 그녀는 마지막으로 USB를 꺼내 묘비 앞에 두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세상의 것이었고 역사의 것이었다. 진실은 이미 세상에 있다. 이제 난 나의 평온을 찾을 거야. 그녀는 뒤돌아 걸었다. 군복 대신 민간의 얇은 코트를 입은 채. 그 코트는 낡았지만 따뜻했다. 계급장도 훈장도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강할인 대령이 아니었다. 그저 강할인이었다. 그녀의 걸음은 더 이상 행진이 아니라 귀향이었다.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군인의 걸음이 아니라 자유롭고 불규칙한 한 개인의 걸음. 모래 위로 부서지는 발자국 소리만이 남았다. 그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그 뒤로 아침의 빛이 퍼졌다. 황금빛 햇살이 묘역 전체를 감쌌다.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기억의 공간으로 변했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묘비 위에 올려둔 장미의 꽃잎이 흩날렸다. 분홍빛 꽃잎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갔다. 그 조각들이 하늘로 올라가며 마치 그녀의 과거를 함께 데려가는 듯 했다. 세상의 시선 너머. 멀리서 들려오는 라디오 뉴스는 군 내부 부패를 폭로한 강할인 전 대령의 용기를 이야기했다. 앵커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민주주의를 지킨 영웅. 시스템에 맞선 용기. 우리 사회의 양심. 찬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그 뉴스의 주인공은 이미 세상의 시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다. 상징이 되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자유롭고 싶었다. 그녀는 길가의 벤치에 잠시 앉아 손끝으로 잔잔한 햇살을 잡았다. 빛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그 빛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그때 처음으로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평화란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자신을 용서할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녀는 많은 것을 했다. 진실을 밝혔고 시스템을 무너뜨렸고 부정을 폭로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도 완벽하지 않았다. 때로는 잔인했고, 때로는 맹목적이었고, 때로는 두려웠다.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다. 도연 잘 있었죠? 바람이 대답 대신 그녀의 뺨을 스쳤다. 이제 나도 괜찮아요. 그녀의 입가에 다시 미소가 번졌다. 이번에는 더 진실한 미소였다. 슬픔도 있고 후회도 있지만 동시에 평온도 있는 미소. 이제 더 이상 군의 명예도 세상의 평가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초월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침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역설이었다. 비운 다음에야 채워질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바람이 불었다. 장미의 마지막 꽃잎이 하늘로 올라가며 햇살에 스며들었다. 분홍빛이 황금빛과 섞였다. 그 빛이 그녀의 눈꺼풀을 부드럽게 감쌌다. 모든 것을 초월한 평온. 그녀의 전쟁은 끝났고 세상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하리는 벤치에서 일어나 걸음을 재개했다. 앞으로 계속.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이었다. 묘역 입구를 나서며 그녀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묘비들이 햇살 속에서 반짝였다. 그중 하나에 이도연이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윤재혁도 어딘가에. 안녕? 그녀는 작게 손을 흔들었다. 누구에게? 죽은 자들에게? 과거의 자신에게? 모든 것에게?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걸었다. 세상은 넓었고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새들이 날아올랐다. 하늘은 청명했다. 그리고 강아리는 마침내 자유로웠다.